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천공 스승님의 3833강, 딴 생각 때문에 20년 된 인연과 소통이 안 된다는 법문 발췌문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이 참 근본적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가끔 20년, 30년 이렇게 아주 오래된 사이인데도 한쪽이 다른 쪽 말을 전혀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소통의 벽에 부딪힐까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법문이 말하는 소통 실패의 원인, 특히 그 책임을 좀 전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돌리는 그 독특한 관점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 이게 소통을 단순 기술이 아니라 거의 자연 법칙처럼 보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 흥미롭고도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시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이 법문이 시작부터 좀 세게 나오는데요. 이런 소통 문제 제대로 이해 못하면 수십 년, 아니 영원히 못 푼다고 하거든요. 네, 아주 단호하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니 왜 내 말을 이렇게까지 안 들어주지? 이런 원망 같은 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법문은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려요. 다른 진단이요? 네, 상대방 탓하거나 불평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애초에 타인을 불평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까지 해요. 자격이 없다니 와. 그럼 모든 책임은 다 말하는 사람한테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화살이 오롯이 말하는 사람을 향해요.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말해도 상대가 들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근데 현실에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 말 좀 들어줘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법문이 질량이라는 개념을 꺼냅니다. 핵심 개념이죠. 질량이요? 그게 뭔가요? 단순히 말의 내용만이 아니에요. 그 말에 담긴 깊이, 진정성,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려는 노력,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말 잘하는 거랑은 다른 거군요. 네, 법문은 말하는 사람이 충분한 질량을 갖추고 또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안 듣는 게 오히려 자연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의 원리요? 그 정도까지요? 네, 심지어 물리 법칙처럼 0.1mm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는 원리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질량. 이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 같은데요. 법문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게 부족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이 질량을 갖출 수 있는 걸까요? 질량은 결국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능력과 바로 연결돼요. 법문은 말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실력, 즉 질량이 있다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아주 강조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끝내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그건 듣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질량 부족 탓이라는 거예요. 이야, 듣는 사람 탓이 아니다? 네. 여기서 아주 강력한 예시로 부모-자식 관계를 들어요.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부모가 그냥 권위만 내세우고 자녀 눈높이에서 이해시키려고 노력 안 하면 결국 자녀가 등을 돌린다. 이런 내용이었죠. 맞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때 답답함을 느끼는 건 자녀가 아니라 바로 부모 자신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답답함을 느낀다. 네. 그리고 그게 바로 부모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라는 하늘의 신호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야, 이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나 뭐랄까, 소위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충격적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관계의 위계를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부모 자식이든 선배 후배든 스승 제자든 그 관계 형태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 형태랑 상관없이요? 네. 효과적인 소통의 열쇠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쥐고 있다. 이겁니다. 받는 사람 수준이나 상황에 맞춰서 이해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 즉 질량과 정성이 없으면 소통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말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게 이 법문의 아주 일관된 주장이에요. 심지어 상대가 이해되지 않게끔 말했을 때는 상대가 안 들어야 되는 게 근본이고 원칙이라고까지 하던데요. 맞습니다. 아주 단호하죠. 그렇군요. 단순히 뭘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상대가 이해하게끔 정성을 다해 전달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네요. 바로 그거죠. 여기서 또 하나 되게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는데 말이 그냥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일종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요. 이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정성이 바로 이 에너지하고 연결됩니다. 아, 정성이 에너지랑요? 네, 법문에 따르면 말하는 사람의 정성이 담긴 노력은 설령 말 자체의 논리나 내용, 그러니까 질량이 조금 부족해도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 정성만으로도요?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정성이 빠진 말, 즉 상대를 헤아리지 않는 일방적인 말은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는 더 이상 안 통한다고 단언해요. 지금 시대에는 너 안 통한다. 네. 심지어 화자 본인의 가르침, 이 법문을 예로 들면서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듣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정성껏 명료하게 알아듣게끔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군요. 그렇죠. 심지어 이렇게 질량과 정성을 갖춰서 잘 전달되고 이해되는 말은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뭐랄까 일종의 치유 효과까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파격적이죠.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넘어서 심지어 몸 아픈 곳까지 나올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언어의 힘에 대한 엄청난 주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소통을 단순 정보 교환을 넘어서는 어떤 에너지 교환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법문에서는 이걸 말이 가진 영적인 힘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영적인 힘이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힘이 무슨 신비한 초능력이나 도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의 질, 즉 질량과 그걸 전달하는 정성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거죠. 아, 일상적인 말의 질과 정성이 영적인 힘이다. 그렇죠. 질 낮은 말, 그러니까 상대방 고려 안 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말은 자연스럽게 무시당하고 걸러지지만 질 높은 말, 즉 이해하기 쉽게 정성껏 전달된 말은 듣는 이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 네. 그래서 기분도 좋아지고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신체적인 치유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말 한마디에 내 병도 나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딱 이걸 함축적으로 보여줘요. 좋은 말을 이해되게 들으면 에너지가 돌고 막혔던 게 풀리면서 아픈 곳이 사라질 수도 있다. 와! 네,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주장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처음에 이 자료 보내주시면서 궁금해하셨던 문제 있잖아요. 20년, 30년 된 오래된 관계에서의 소통 단절 문제. 이걸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좋습니다. 특히 법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선배, 후배 같은 위계 관계에는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래 본 사이일수록 오히려 척하면 척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커지기 쉬운데 말이죠. 법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직설적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선배는 왜 있냐? 바로 후배를 이끌어주고 돕기 위해 있다는 겁니다. 후배를 돕기 위해서. 네. 그런데 만약 후배가 선배 말을 안 듣는다. 그건 후배가 버릇이 없거나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배가 선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봐요. 선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요? 그렇죠. 즉, 후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질량과 정성을 다해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후배 탓을 할 게 아니다. 절대로요. 후배에 대해 불평하거나 탓하는 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책임이 고스란히 선배 자신한테 부정적인 업보처럼 돌아온다고 경고까지 합니다. 업보처럼 돌아온다니 무서운데요. 네. 소통의 간극을 메우고 관계를 이끌 책임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알고 더 먼저 경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 즉 부모, 스승, 선배, 연장자에게 더 크게 주어진다. 이게 이 법문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후배를 탓하는 건 선배로서의 존재 이유, 즉 이끌어주고 성장시킨다는 관계의 근본 목적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행위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지위나 경력 내세워서 노력 없이 복종만 요구하는 건 이 법문 관점에서는 전혀 안 통하는 거죠. 오히려 관계만 악화시키고. 그렇죠. 법문은 불평이나 비난, 불평을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이걸로 후회를 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네. 불평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네가 안 들어준다고 미워하는 꼴이고 이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책임의 무게는 선배 쪽으로 기운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소통 방식의 문제가 비단 선배 후배 관계만은 아니겠네요. 그럼요. 가정, 직장, 종교 단체 등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문제고 이게 결국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된다고 진단합니다. 법문에 그런 현실을 꼬집는 대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정에서 남편하고 부인하고가 만날 때는 잘 만나놓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전부 다 내 욕심만 차리고 있고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성을 내고 서로가 말을 해도 귓구멍에 안 들어와 이제. 요래 갖고 지금 사회가 다 분열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이런 소통의 답답함,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에게 이 법문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뭘까요? 조언은 놀랍도록 일관되어요. 첫째, 절대 다른 사람 탓하지 마라. 누구도 탓하지 마라. 네. 둘째, 불평불만 완전히 멈춰라.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렇죠. 만약 당신 말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면 그건 상대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필요한 질량이나 정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네. 역으로 당신이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나 마음이 안 움직인다? 그럼 그건 또 그 말 자체에 당신에게 필요한 질량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싼 방향이네요. 네. 이 모든 게 무슨 중력 법칙처럼 오차 없이 작용하는 자연의 원리라고 설명해요. 결국 모든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개선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법문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법을 찾아 듣고 배우라고 제안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법이란 뭘까요? 그게 어떻게 질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지? 네. 정법은 보통 바른 가르침 아니면 우주의 근본 원리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법문의 맥락에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이치, 인간관계와 소통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올바른 지식이나 지혜,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나 지혜? 네. 마치 이 법문 자체가 질문에 답하면서 원리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 정법을 꾸준히 접하고 공부하면서 스스로의 생각과 말의 깊이, 즉 질량을 키우고 내면을 닦으라는 조언인 거죠. 아, 공부를 통해 내 질량을 키워라. 그렇죠. 내가 왜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진짜로 이해시킬 수 있는지 이걸 배우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남이나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오롯이 내 내면을 갈고 닦는 데 집중해라. 이런 메시지네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법문은 나를 고치는 데 노력을 한다, 내 자신을 갖추는 데 힘쓰면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요. 나를 고치고 나를 갖춘다. 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이 소통의 원리, 즉,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고 나의 질량과 정성을 키워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꾸준히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 얽히고 설켰던 관계 문제들도 결국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전부 다 풀립니다. 그 약속까지 합니다. 전부 다 풀린다. 네. 이게 이 법문이 제시하는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해법인 셈이죠. 네. 네,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천공 스승님의 법문 발췌문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소통에 대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말에 대한 질량과 정성을 다할 거이 절대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확실히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소통의 답답함, 그 좌절감을 외부 탓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내면 성장의 기회로 완전히 재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네. 진정한 영향력이나 리더십이라는 게 지위나 권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말의 깊이, 즉 질량과 상대방을 헤아리는 진심, 정성, 그리고 그걸 통해 상대를 얼마나 잘 이해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 메시지는 정말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죠. 오늘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아마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깊은 소통의 벽을 느끼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당신의 안으로 한번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나는 과연 어떤 질량과 정성을 가지고 그 대화에 임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게 이 법문의 핵심 주장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법문은 자신의 질량과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강조하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 각자의 내면 세계라는 게 다 너무 복잡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그 질량과 정성이 과연 상대방에게도 정말 같은 의미와 무게로 온전히 전달되고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나는 진심인데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나의 진심 어린 노력이 왜곡 없이 상대방 마음에 닿아서 진정한 이해로 이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또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역시 꽤 의미 있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